캘거리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김 여사는 최근 주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한인신문 광고를 보고 일식집에 전화를 냈습니다. 이민 생활 20년이 가까워지는 김 여사는 캐나다에서 먹고 사려면 한국의 경력이나 체면 같은 것은 다 던져버리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큰딸이 하는 에어비앤비 일을 도우고 있으나 아들 교육비 지원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식집의 한국인 사장은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식당에서도 일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지만 스시도 말 수 있습니다. 일식당 사장은 일주 3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선선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식당 사장들은 식당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직접 시간을 내거나 다른 종업원을 시켜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를 기본 임금인 시간당 15불에 쓰느니 경험 있는 이들을 시간당 17불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비즈니스도 결국 인건비 따먹기라는 것을 김 여사는 잘 압니다. 김 여사는 매주 3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식당 사장이 시간을 더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김 여사에게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나갔던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학에 유학 와서 IT 전공으로 졸업하고 1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해 마트에서 일하거나 건설 현장 일용직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캘거리에서 IT 회사들이 뽑는 숫자는 몇십 명에 불과한데 일자리를 구하는 IT 관련 대학 졸업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최신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부모 찬스가 있어 이민 오자마자 집 사고 차 사고 여윳돈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캐나다에서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연금이 있어도 좋습니다. 부인이 간호사 같은 확실한 자격증이 갖고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가다 일밖에 없습니다. 시골 오지 지역 편의점이나 주유소를 인수해 자영업에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억세게 일을 해야 하는 노가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처럼 대졸 무경력자를 뽑아 훈련시켜주는 것은 과거 호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직종이든 캐나다 경험이나 인맥이 없고 영어도 시원찮은 한인들을 바로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IT 개발자나 전기기사 등 전문직의 경우도 인턴 형식으로 파트타이머로 들어가서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조금씩 근무 시간을 더 배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로 지난해 가족과 함께 코크레인으로 온 40대 후반 문모 씨는 연초부터 아마존 드라이버로 일합니다. 시급은 $19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용 조건에는 50파운드 상자를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주로 금토일요일 주말, 온콜로 일합니다. 긴급대기란 뜻의 온콜은 정규 근무가 아니라 회사가 필요해 부르면 달려가서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초심자는 캐나다인들이 꺼려하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필요할 때 나가는 온콜로 일해야 합니다. 역시 그런 과정에서 성실성이 인정되면 정식 직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월마트에서 10년간 일해도 시급이 $20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정식 직원이 되어도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 잡부로 일하면 일정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거친 뒤 시급 $2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 넥타이 매고 잘 나갔던 한인 이민자들이 땡볕이나 눈 오는 날에 그런 노가다 일을 하려고 선뜻 나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가져온 돈을 상당히 소진한 뒤 등 떠밀려 노가다 현장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세스러워 말도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도제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레벨 1 어프렌티스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5불 정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급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라가게 되고 약 4년 후 조니맨이 되면 30불 정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엠맥스 등 공기업의 어프렌티스로 들어가면 시급이 처음부터 높은데 인맥이 없는 한인들에겐 언감생심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아침 일찍 시작하고 오후 일찍 마치기 때문에 억지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파김치가 되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이주해온 50대 박모 씨는 다운타운에 있는 자격증 교육 전문 컬리지에 등록하여 1년 과정의 간호조무사 과정 HCA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교육기간 동안 주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땄는데도 취업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근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장기 요양시설에 지원했지만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말, 야간 근무, 파트타이머로 3, 4년간의 힘든 수련 과정을 겪어야 했고 이제 연봉 4만 불 이상을 받는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하는 일이란 게 환자 체온, 맥박, 호흡을 체크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 씻기기, 대소변 치우기, 옷 입히기, 식사, 오줌 주머니 관리하고 체크하기, 관장약 주기 등 3D 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용자들은 주 40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의료, 보험 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파트타임로 채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유소 캐시어로 뛰고 오후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생활비를 감당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전문직으로 진출해 부모들이 하는 노가다나 빈둥거리는 삶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민 올 때 50만 불을 들고 들어와 이것저것 알아보는 가운데 그 돈을 탕진해버려 어쩔 수 없이 공장이나 식당, 건설 현장에 노가다로 뛰어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이민자는 이민 온 지 몇 년 안 돼 한국에 계신 장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이 딸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한다고 대답했더니 쇼크를 받은 것인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분들이 대체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별일이 없어 빈둥거리던지 아니면 그냥 노가다 일을 한다고 대답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